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감사 첫날 시의회 의장 선출 문제에 발달이 된 의회 사무처의 행정미숙이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시의원들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시의회 파행의 원인이 된 관계자들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25일 울산시의회 후반기 2년을 이끌어갈 시의회 의장에 이성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그러나 이날 3차 투표에서 한 장의 투표용지에 2개의 기표가 된 것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어납니다. 뒤늦게 이 표가 무효라는 근거가 제시되면서 소송이 제기됐고 급기야 의장 직무정지와 함께 의장 직무대리 체제라는 비정상적 의회 운영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회 운영위원회에 시의회 사무처를 상대로 한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열렸습니다. 시의원들은 지금과 같은 의회 파행이 사무처의 행정미숙이 가져온 결과라며 일제히 성토했습니다. 선거를 돕는 이런 핵심 직원들이 선거 규정 유인물이 전체 의원들 테이블에 배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의회 파행의 원인 제공자들이라고도 본 의원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주 중대한 실수지 않나. 아마 그 상황에서 그런 게 있었다라면 또 다른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전미경 시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의원 22명이 대의기관으로서 특별조사위원회에 어떤 분이 하고 싶은 사람 모두 참여하도록 해서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 진상을 밝혀야 된다 생각하고요. 사태 해결을 위해 울산시에서 파견된 의회 사무처장은 빠른 수습을 약속했습니다. 1개월 이상 되고 그 당시 기억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시점에 여러 가지가 지금 조사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넘어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의장 선출 논란으로 인한 의회 정상화를 위해 오는 18일 예정된 시의장 재선거도 또 다른 소송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의회 분쟁의 불씨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법적 문제로 연결이 되면 항상 복잡해집니다. 행감에서는 사태 수습을 위한 의회 사무처장의 파견이 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반하는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장기화에 따른 후유증에 대한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의장 재선거를 위한 후보자 접수를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실시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와 SK피유코어는 어제 시장실에서 단열재와 자동차 시트 등으로 쓰이는 폴리올 생산 설비와 원재료 제품 탱크팜 신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SK피유코어는 남구 용잡로 255번지 1원 만제곱미터에 1,000억 원 규모의 폴리올 생산 설비와 원재료, 제품 탱크팜 신설 공장을 조성합니다. 울산시는 이번 신설 투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신속한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신설 공장은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이 중국에 대한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울산 지역의 공급망 취약성 분석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울산의 산업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외 공급망 다변화와 자체 기술 개발, 수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울산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어제 시청 대강당에서 2028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아파트 대표회의 연합회는 어제 열린 결의대회에서
오는 2028년 울산국제정원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결의대회에서는 공동 주거문화 정착과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아파트연합회는 환경유공 단체 표창을 받았습니다. 만성적 주차난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남구 삼산동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평창 현대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기공식이 어제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평창 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은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13,300제곱미터 5층 규모로 국비 78억 원, 시비 185억 원 등 총 263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상 1층에는 청년 창업시설과 문화공간, 커뮤니티 광장이, 지상 2층에서 5층까지는 471명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기존 240명 규모의 노상주차장이 2배가량 늘어나게 돼 확충 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은 평창 현대 앞 공영주차장의 복합 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해 소상공인 지원 공간인 라이콘타운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콘타운은 소상공인만을 위한 창업 공간으로 중소기업 벤처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창업 관련 시설 구축과 운영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김기현 의원은 라이콘타운 구축을 위해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 중기부의 공모 과정을 거칠 경우 공영주차장 완공 시기인 2026년에 맞춰 개소할 수 있다면서 단순히 주차 공간 확충을 넘어 효율적인 공간 운영 방안으로 라이콘타운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달시킨 음식에 이상이 있을 땐 보통 음식점에서 환불해 주거나 음식을 다시 만들어 주는데요. 울산 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시킨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데 고객이 환불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장을 벗긴 쟁반국수 용기 안에 잘린 비닐 장갑 조각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쟁반국수 아래에선 머리카락까지 발견됩니다. 지난달 30일 울산 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배달 주문을 한 A씨는 즉시 음식점의 사진과 함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플라스틱 음식물 덮는 비닐이라던가 랩 소재도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봐달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고 그 다음에 혹시나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막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갑자기 머리카락까지 나온 거예요. 하지만 음식점은 황당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죄송한데 좀 그거 들여내고 드시고 다음부터 좀 조심하시고 내가 좀 그거 맛있게 해드리기 죄송합니다. 그거를 빼고 좀 드시면 안 되겠습니까? A씨는 배달 주문을 한 배달앱 고객센터에 전화해 주문 취소, 즉 환불을 요구했지만 배달앱 측에선 업주가 거부하면 주문 취소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물질로 발생이 되어서 이 주문 취소를 요청하신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거절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저희도 해당 부분에서 이제 전달을 조금 해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시거든요. 해당 음식점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라도 알려야겠다 생각한 A씨는 해당 배달앱에 후기를 남겼는데 이 후기마저도 앱에서 내려갔습니다. 업주가 해당 후기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던 겁니다. 가게에서 게시 중단 요청하신 상황이시라고 하세요. 네. 아마 이 게시 중단 요청 같은 경우에는 가게 고유의 권한으로 저희 쪽에서도 처리를 하기가 어려우신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A씨는 배달앱으로부터 아무런 피해 보상 절차도 안내받지 못한 채 구청에 해당 음식점을 신고하기만 했을 뿐 환불은 여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되는 음식물 이물질 발견 신고는 매년 3,000건에 불과했지만 배달음식 수요가 급증한 코로나19 이후 매년 만여 건으로 늘어나 올해 상반기만 벌써 6,650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보상 기준도 까다로운 데다 피해 요건을 충족해도 업체의 과태료나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소비자가 소송 등을 통해 업체에 직접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 새 배달음식 문화가 발달한 만큼 이젠 소비자가 보다 간편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권명호 신임 한국동서발전사장이 어제 취임했습니다. 제9대 한국동서발전사장으로 취임한 권명호 사장은 어제 동서발전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안전한 경영을 강조하며 지역 주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개발과 지원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설사들이 앞다퉈 분양에 나서면서 11월 한 달간 전국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4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중 전국적으로 39,240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되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2,153가구가 분양됩니다. 이달 아파트 분양 물량은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동기 대비 97% 증가한 것으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 아파트 수요가 높아지면서 건설사들이 미뤘던 분양에 나섰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울산시는 주요 민간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와 지역건설협회는 7명으로 영업팀을 구성해 11월 한 달간 공정률 50% 미만인 100세대 이상의 23개 공동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역업체 참여와 함께 인력과 자재 우선 사용을 유도하는 등의 현장 영업활동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올 상반기 51회의 현장 영업활동과 건설사 본사 방문을 통해 지난 3분기까지 평균 하도급률을 32.63%까지 높여 올해 목표 33%에 근접한 상태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계속 대형 건설사에서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높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두서 인보지구 공공타운 대책협의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에 추진 중인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 조성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두서초등학교 일원 부지에 615가구 1,446명 입주 규모로 공공타운하우스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이후 예상사업비가 급증하면서 지난 3월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달 사업비 투자 재심사를 앞두고 두서와 두동 지역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관내 통근 근로자 2,200여 명 등이 이주 가능한 수요층을 고려해달라며 울주군이 경제성보단 공공의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울산 국가지질공원 인증 준비를 위한 지질유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울산의 화석을 주제로 울산 지질공원의 역사와 미래를 조명하고 지질유산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에서 발견된 중생대 화석의 가치를 비롯해 울산의 지질 다양성과 지질 유산적 가치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울산시는 내년 5월에 천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등을 10곳으로 묶어 환경부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울산대학교 연구팀이 천연 다당류, 즉 고분자 탄수화물을 활용해 광열 항암 치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암 면역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울산대 의과대학 이창환, 진준호 교수팀과 강릉 원주대 유상권 교수팀은 천연 다당류 나노입자를 활용한 광열 치료를 통해 암이 처음 발생한 기관의 암 항원의 면역 활성을 유도해 전이암과 재발암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로 암이 처음 발생한 기관의 암을 완전히 치료하는 동시에 전이암과 재발암을 차단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향후 항암 치료 발전에 기여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5년 가까이 실제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임금 일부를 받은 일당 3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건설 현장의 관행 중 하나라는데 차액을 받아 일당들에게 넘겨준 근로자 89명도 함께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택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임금을 실제보다 높인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익을 받은 현장 소장 1명과 팀장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건 일명 똥떼기 수법.
울산 소재업체 소속인 현장 소장과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 2명이 공모해 근로자 89명과 임금을 부풀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울산 소재업체가 계약서에 적힌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면 근로자는 10,000원부터 최대 50,000원까지의 차액을 팀장과 현장 소장에게 넘긴 겁니다. 이렇게 2019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4년 6개월간 676번에 걸쳐 가로챈 돈만 3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가로챈 돈의 대부분은 팀장과 현장 소장의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됐습니다. 현장 소장은 팀장으로부터 시공사 안전점검원을 접대해 현장 안전수칙 위반 적발 시 무마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5번에 걸쳐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남부경찰서는 팀장 2명과 근로자 89명은 사기, 현장 소장은 사기 방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허위 근로계약서 또는 이중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명 똥떼기 수법이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엄연히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엄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암암리에 이어져 오고 있는 노동자 임금 착취는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야기해 부실 공사를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싱가포르 여행업계 관계자와 언론인 초청 팸투어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울산 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팸투어는 지난 9월 한국관광공사와 울산, 부산, 경남이 공동 개최한 싱가포르 관광업계 대상 동남권 통합관광설명회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울산시는 이들 일행에게 태화강 국가정원과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대왕암공원, 간절곶 등의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싱가포르 현지 여행업계의 신규 울산 여행 상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롯데재단이 울산 종갓집 도서관에 2천만 원 상당의 신간도서 1,047권을 기증했습니다. 중구청은 어제 울산 종갓집 도서관에서 김영길 구청장과 장혜선 롯데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재단 북드림 도서 기증식을 열었습니다. 중구청은 이 자리에서 롯데재단 측에 감사패를 전달한 데 이어 도서관 열린마루 벽면 서가에 롯데재단 북드림 희망나눔 서가란 이름을 붙이고 롯데그룹 창업주인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얼굴이 새겨진 동판을 설치했습니다. 울산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는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위원회를 열고 울산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가졌습니다.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안은 울산시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기본계획안의 목표를 산재사고 사망자 수 감축으로 정하고 안전보건 인식 개선 등 4대 추진 전략과 36개 정책과제를 추진합니다. 울주군이 오는 8일까지 내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울주군 권역별로 모두 4곳을 모집하며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울주군은 수행기관 4곳에 생활지원사 162명을 통해 노인 2,500여 명의 안전과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이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안심하우스 운영일을 주 3일에서 평일 주 5일로 확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남구보건소는 지난해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 가운데 57.9%가 낙상사고로 가장 높아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확대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매 안심하우스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모델하우스로 운영 시간은 기존과 동일한 14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